안녕하세요. 뚱찌 딸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94번째 영화입니다. 이사벨 아자니의 주연 맞습니다. 1975년 영화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75년 영화의 처음인 것 같아요. 70년대 영화는. 주로 40년대, 50년대, 30년대 영화 하는데요. 사형대 엘리베이터부터 비련의 신부 1년의 영화를 하다 보니까 뭐 이전에 모데라토 칸타빌레에서 제가 그 공허함 뭐 그런 여백 그런 사랑 말고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사랑을 한번 극단적인 대척점에서 꼭 대척점 아니고 하나의 또 다른 형태인 거죠. 네, 그런 치명적인 사랑을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골랐던 작품이 이 아델 H라는 그 작품입니다. H는 빅토르 위고를 얘기하고요. 예, 아델 H라는 영화입니다. 잘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네요. 이사벨 아자니가 주연으로 나오고요. 이때 나이가 1955년생이니까 75년 영화니까 20살이고 이때 이자벨 아자니는 프랑스의 코메디 프랑세즈하고 이런 정통 그 뭐랄까 연극 쪽에 있다가 완전히 이 영화 들어서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떠나온 거죠. 이 주인공 역의 프랑스와 트리퍼는 다양한 장르으로도 염두에 뒀을 거고요. 그리고 이 바로 전에 71년 영화 있습니다. 두 명의 영국 여자와 대륙이라는 영화. 제가 그 영화를 프랑스와 트리포 영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거기에 나왔던 배우를 원래 또 염두에 두고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사벨 아자니의 그 전번에 찍었던 영화를 보고 막 데뷔 시절인 거죠.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이 영화에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영화는 그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고요. 말 그대로 아델 H 할 때 아델 위고죠. 빅토르 위고 둘째 딸에 관한 이제 실화에 바탕을 둔 거고요. 그 바탕을 둬서 이제 프란세스 V 굴리라는 사람이 이제 소설을 썼는데 그걸 이제 그 프랑스와 트리포하고 자주 작업하는 시나리오 작가 장 그리오하고 그다음에 수잔 시프만이라는 사람은 너무 유명한 게 그 누벨바그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입니다. 특히나 스크립트를 엄청 많이 했어요. 장르 고다르 영화에 아주 엄청난 부분을 뭐 웬만한 영화들은 다 스크립트를 이 수잔 시프만이 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이외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나리오 작업에도 참여하게 되는데요, 같이. 그 작업들이 프랑스와 트리포의 영화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영화, 이웃집 여인, 그리고 마지막 지하철, 그리고 오늘 그 아델 H. 이 영화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거죠. 그 영화들은 이보다 뒤의 영화들이고요. 그리고 음악은 예전에 1900, 한 2, 30년대부터 음악을 감독을 했던 듀비비의 영화부터 해서 마르셀 까르네의 영화에 주로 감당을 했던 그 모리스 조벨이라는 음악 감독의 음악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구성을 해서 사후에 잘 구성을 해서 이제 이 음악에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자벨 아자니 말고도 이제 브루스 로빈슨이라는 영국 배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비아 메리엇 해서 샌더스 부인이라는 역할을 여기서 맡는데요. 이 배우도 이제 그 두 영국 부인과 대륙이라는 영화, 제가 제일 좋아한다는 프랑스와 트리포의 그 영화에서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음악 좋아하시면 좀 이브리 기틀리스라는 바이올리니스트 아실 건데요. 여기에서 마술사, 체면술사로 나오는데 보통 그 연기가 아닙니다. 엄청난 그 능력을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절망적인, 치명적인 그런 사랑을 다루고 있는데요. 완전히 일방적인 사랑이죠. 그 아델 위고의 일방적인 그 핀슨 중위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인데요. 여기서 보여지는 이 영화의 방식에서 그 프랑스와 트리포의 가장 즐겨 쓰는 방식이 또 아주 그 응축력 있게 나오고요. 아마 그 프랑스와 트리포 영화 중에서 이토록 많은 그 그로블랑
그 얼굴 클로즈업이 쓰이는 경우도 드물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거의 이자벨 아자니의 그 근접 촬영 이 영화의 한 7, 80%는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 병적이고 히스테릭하면서도 그 열정과 약간 사랑의 열병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정도의 그 사랑의 수위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고요. 프랑스와 트리포는 모든 대부분의 영화 속에서 문학적인 취향이 엄청나게 발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는 이 작품을 특히나 좋아하는 이유가 이 작품은 거의 문학 작품 같아요. 결국은 그 이사벨 아자니의 여기서 아델레이치의 대부분의 그 부분들은 편지를 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쓴 글을 읽는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그 문학적인 포인트가 엄청나게 중요한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문학적인 뉘앙스 그 느낌을 어떻게 프랑스와 트리포가 아주 고전적인 형식 안에서 잘 살려내고 있는가 하는 걸 보시면 이 영화에 적지 않은 감동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영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악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림들이 이제 예사롭지가 그리고 또 하나를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여기서 그 촬영 감독 얘기를 안 했네요. 촬영 감독 한번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스토 알만드로스 보이십니까? 네, 프랑스 트리포, 장그리오, 서전 시프만, 프란시스 V 굴리 보이시죠? 알멘드로스. 이 사람은 이제 스페인 촬영 감독이죠. 그 엄청나게 그 유명한 감독입니다. 바벳 슈로도, 에릭 호메르하고 엄청 작업을 많이 했죠. 모드에서의 하룻밤, 클레르의 무릎, 페악서발르 갈로아, 그 다음에 마키스도 너무나 많은 작품을 볼린 알라 플라즈, 네, 볼린 해변에 가다부터 해서 그 다음에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두 명의 영국 여자와 대륙 프랑스와 트리포의 그 작품도 마찬가지로 했고요. 그리고 뭐 녹색방도 프랑스와 트리포하고 했고요. 너무나 그 중요한 그 촬영 감독이죠. 제가 이 네스토 알멘드로스를 빠뜨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촬영에 대한 어떤 느낌도 만끽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영화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때요? 되게 그 음악이라든지 전체적인 하나의 회화적인 어떤 느낌도 그 도입해서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고전적인 문학 작품을 읽는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프랑스와 트리포의 또 매력이기도 하죠. 이때가 이제 1863년 정도 해서 미국은 벌써 2년 전부터 내전에 휩싸여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는 곳은 이제 캐나다의 할리팩스라는 곳입니다. 할리팩스는 캐나다의 그 주 중에서 노바스코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스코틀랜드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수도거든요. 여러 가지 건물도 있는데 이제 배를 타고 여기에 누군가가 이자벨 아자니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컨트롤이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 와중에 혼란한 상황 와중에 나름대로 눈치껏 잘 빠져나오는 이자벨 아자니를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차가 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다른 호텔은 너무 비싸다고 해서 그 마부분이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 하숙집으로요. 거기가 괜찮겠다 해서 하숙집. 여기가 이제 샌더스 부인의 하숙집인 거죠. 네, 한 명을 모셔왔다 하고 별다른 처음부터 대안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오브라이언. 네, 저분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밤에 여러 가지 이자벨 아자니의 그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첫 번째 보여주는 거죠. 두려움과 환상과, 네. 네, 그 다음날 이제, 왔습니다. 공증인 사무실로 온 거죠. 공증인 자체가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이제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결혼을 안 했으면서도 이제 파리의 의사고요. 이름도 르노몽 박사라고 이제 지원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에서 막 도착해서 왔는데 본인의 그 진려가 그 어떤 남자를 런던에서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핀슨 중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16 경기병 대대 소속의. 그런데 우리 그 진려가 상당히 그 사랑에 로마네스크적인 사랑을 하는 아주 지금 충동적이고 그러면서 결혼까지 얘기를 하게 됐고 집안 사람들도 별다른 반대가 없었는데 미국 내전으로 인해서 갑자기 부대로 복귀하게 돼서 이 할리팩스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 가족이 이 이사벨 아자니한테 얘기를 해서 좀 찾아달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대리인식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 지어내는 얘기죠. 이제 영국을 방문했을 때 본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진려의 그 상황으로 탈바꿈해서 말을 하는 거죠. 단지 진려가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고 나는 그 남자에 대해서 뭐 관심 없다 뭐 이런 꼭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까지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찾아달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예, 은밀하게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공간으로 왔는데 그 다음 공간에 나오는 오른쪽에 저 남자가 바로 핀슨 중입니다. 그토록 이제 이자벨 아자니가 사랑하는 남자인 거죠. 그 이 서점에 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공간 이동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간 주로 가는 공간은 이자벨 아자니가 집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 은행하고요. 그리고 은행 창구, 편지도 동시에 받는 은행 창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점, 고서점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고서점 주인이 있는 거고요. 주인이 그 한쪽에 다리에 장애가 좀 있는 주인이고요. 둘이 이렇게 갑니다. 그때 이제 갑자기 네, 들어오는 거죠. 종이가 필요하다고 네, 뭉치로 달라고 합니다. 저 남자 핀슨 중이 맞죠? 그러면서 예. 찾는 사람 많다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보는 남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뭉치를 가져오고요. 마담 얘기하니까 저 마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전에는 뭐 마담이라고 자기가 거짓말 해놓고 그 지금은 진짜로 얘기합니다. 친척이냐고 그러니까 사촌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고 하면요. 오늘 그 샌더스 부인 남편이 이제 그 웨이터로 장교들 파티 행사, 특히나 그 16 기병대가 지금 도착한 축하 파티를 위해서 거기서 이제 그 웨이터로 서빙하러 이제 차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장교들도 오겠네요 하니까 장교들을 위한 파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촌이 있는데 그 사촌한테 편지를 써야 된다고 그 편지를 좀 전해주겠냐고 하면서 급하게 올라가는 거죠. 네, 얘기하는 거죠. 모나무 알베, 나의 사랑 알베를. 여태까지 그 당신의 편지가 그 내가 쓴 편지가 안 도착했는지 당신으로부터 편지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문제가 안 된다. 지금 나는 여기 있다. 그리고 당신과 똑같은 땅을 밟고 있고 세앙크뚜아 하면 당신과 똑같은 땅, 똑같은 바다에 있다. 네, 대서양. 모든 거는 예전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다. 하고 이제 그 편지를 전해 달라고 해서 편지를 전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왔네요. 이제 사진첩을 보고 있는 그 이자벨 아자니를 보면서 샌더스 부인이 이거 네, 잘 그린 거 처음 본다. 그리고 이 여자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엘렌 먹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레오폴딘이라는 이름이고요. 그 물에 익사되기 얼마 전에 엄마가 이렇게 그 본인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이제 이 그림을 그렸는데 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보통으로 네.
나도, 예, 우리 모두 가족 다 Léopoldine était alors 레오폴린을 너무나 좋아했다. gracieux. 네, 그러니까 뭐 그 남편이 그렇게 구하려고 애쓰다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같이 물속으로 Nous lui ont pas resté 들어가서 avec elle. 네, 죽었다고 얘기를 Ses 합니다. bijoux lui ont appartenu. 그래서 유물을 보여주는데 그걸 착용시키려고 하니까 아 그거는 절대 들고만 다니는 거다. 그리고 그 어떤 무게감까지 느끼고는 싶지 않은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빅토르 위고한테는 이제 딸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딸 중에 이제 첫째 딸이 이제 레오폴딘이고 둘째 딸이 이 아델인 거예요. 그런데 첫째 딸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딸이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죠. 좋아하는 남자가 있고 이제 그러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찼을 때 이제 한 20살 정도 됐을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파리에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남편하고 이렇게 잘 지냈어요. 남편은 이제 샤를 바켈이라는 사람인데요. 1843년 2월 15일에 이제 파리 생폴 성당에서 그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해 9월 4일 날 사망하게 됩니다. 어떤 연유로 사망하게 되냐면요. 샌내를 가로지르는 이 배 같은 게 조그만한 그 돛담배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이제 그 공증인 사무실에 가야 된다고 배를 타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자고 했는데 그 부인은 준비가 안 됐다고 레오폴딘이죠. 준비가 안 됐다고 했는데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 무게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 배에는 이제 본인의 삼촌하고 그 삼촌의 아들, 그러니까 본인의 사촌하고 그렇게 막 타고 가야 되는데 이 무게 중심이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돌을 들고 오려고 하는 사이에 이제 레오폴딘도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공증인 사무실에서 잘 일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람이 너무 안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증인이 얘기합니다. 그냥 내 차 타고 돌아가라. 그랬는데 이제 굳이 그걸 타고 간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막 바람이 불면서 그 돛이 쓰러지면서 이제 물에 빠지게 됐어요. 그랬는데 레오폴디는 수영을 전혀 못합니다. 근데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먼 발치에서. 그런데 한 명이 계속 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왔다가 하는 걸 보고 참 놀이하는 건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레오폴딘이 수영을 전혀 못하니까 레오폴딘을 구하려고 이렇게 내려갔다 올려갔다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본인도 수영을 너무나 잘하는 샤를이었는데 같이 이제 죽음을 택한 거죠.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그 당시에 빅토르 위고는 스페인에 있었습니다. 본인의 연인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일 후에 신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엄청난 슬픔에 빠지게 되는 거죠. 43년이면 그 한 40대 초반 정도 되는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에서 그 다음에 한 7, 8년을 정치 쪽에 눈을 또 돌리게 되고 글을 쓰지도 않게 됩니다. 그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이제 47년에 이제 나중에 그 딸에 대해서 죽은 딸에 대해서 쓴 글들을 모아서 이제 꽁땅플라시옹이라는 일종의 하나의 모음집에다가 넣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1847년 그 딸이 죽은 후에 이제 4년 후에 쓴 거죠. 그거를 이제 56년 그 작품집에다가 집어넣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드만 델로브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 있습니다. 잠깐 이제 제가 읽어드리면 드만 델로브 알레르 우 블랑시 라 캠파gne 내일 새벽에 시골이 밝아오는 시간에 Je partirai boiter, je sais que tu m'attends. 나는 떠날 것이다. 너 알겠지? 너가 항상 나를 기다린다는 거 나 너무 잘 알아. J'irai par la forêt, j'irai par la montagne. 나는 숲을 지나서 산을 넘고 Je ne puis demeurer loin de toi plus longtemps. 더 이상 너로부터 떨어져 살 수는 없어. Je marcherai les yeux fixés sur mes pensées.
내 생각에 내 눈을 고정시키고 나는 걸을 것이고, sans rien voir au-dehors, 바깥을 전혀 보지도 않고, sans entendre aucun bruit, 어떤 소리도 듣지 않고, seul inconnu, 혼자서 이방인으로, le dos courbé, 등을 구부리고, les mains croisées, 팔짱을 낀 채, triste, 슬픈 채로, et le jour pour moi sera comme la nuit. 낮은 나에게는 밤이 될 것이야. Je ne regarderai ni l'or du soir qui tombe, ni les voiles au loin descendant vers Harfleur. 하플레르로 내려가는 어떤 돛대도 보지 않고, 나 저무는 밤에 석양도 나는 보지 않을 것이야. Et quand j'arriverai, 내가 도착했을 때, je mettrai sur ta tombe, 나는 너의 무덤에다, un bouquet de fous verts et de bruyères en fleurs, 녹색 가시나무와 브루에르 나무로 장식한 그런 꽃들로 장식한 그런 꽃다발을 너의 무덤에 가져다 놓을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딸에 대한 사랑을 얘기한 그 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돌아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 이해한다고 그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하면서 저 샌더스 부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가족이 있었으면 하는데 얘기합니다. 샌더스 부인, 당신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또 다른 그 옥죄임이 있는 건지 이런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être enfant unique, 혼자로 태어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거기에서 뭔가 이 여인이 이 쉽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때 이제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사촌을 봤다고.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엄청 잘생겼고 멋있고 사람들을 웃기는 재주가 있던데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편지는 읽었는데 답장을 쓰지는 않더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나 답장 기대를 안 했어요. 괜찮아요. 하는데 이때 장면 되게 저는 이 연출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파티에 뭐를 먹었냐, 뭐가 나왔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별다른 거는 없었어. 이러면서, 메뉴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살짝 그 테이블에 앉아 있어 뭘 마시는 장면이 잠깐 보이기는 했지만 이 장면 이후로 거의 그 이사벨 아자니가 식탁에서 뭔가를 먹는 장면이 한 장면도 없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미친 듯이 그 핀슨 주위를 찾는 거 하고 아니면 미친 듯이 방 안에 앉아서 글을 쓰는 거. 그게 대표적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첫 장면에 이런 음식의 부분을 상당히 그 유심히 보고요. 지금 이제 그 열거를 하는 거죠. 거북이 스프, 닭고기 카레, 연어, 비프 스테이크, 그리고 뭐 생선 튀김, 아티초크, 스카치 위스키 이런 게 나왔다고 그 장교 파티에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음식적인 부분하고 그 식탁에서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 거고 하고 그 다음에 오로지 먹는 거 자체도 그 생각할 수 없는 오로지 모든 생각이 핀슨 중에 가 있으면서 그 벌써 엄청난 고독감과 슬픔을 느끼는 이자벨 아자니의 그런 부분하고 이제 대조가 되는 거죠. 식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합니다. 사실 중이는 편지를 열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편지를 받았는데 별로 즐거워하지도 않고 으쓱하더니 그냥 자기 포켓에 넣어버리고 말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죠. 마치 레오필딘 언니의 그 물에 빠져 익사한 그 고통이 또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거죠. 일종의 트라우마로 은행에 방문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직원하고 계속 오래 연결이 될 거예요. 네. 이를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신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 2주 후에 도착한다고. 네, 2weeks라고.
네.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사온 종이 뭉치 그리고 이제 쓰는 겁니다. 네, je suis parti sans prévenir.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쓰는 거죠. Les explications que provoque mon avenir, s'il te 결혼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Adèle. 너무 나를 사랑하고 그 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에 그 삶 자체가 생각보다 Mois d'entretien. voyage. 비싸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장면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갑자기 지나다가 핀슨 중이를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탁 돌려서 봅니다. 근데 누구예요? 이 사람은 바로 이 영화의 감독인 프랑스와 트리포입니다. 마치 히치콕처럼 자기 영화에 이렇게 등장을 한 거죠. 근데 보다 노골적으로요. 네. 저렇게 이제 글 쓰는 장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J'apprends à regarder. 다른 방식으로 보는 방법을 Il m'a 배우고 reproché si 있고요. souvent ma vie. 그리고 이 부분도 되게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의 요동침이 엄청나다는 거를 이제 영화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보시게 될 건데 그 핀슨이 매번 자신의 감정의 비올런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주 그 격함에 대해서 많이 Que je suis 꾸짖었는데 déterminée 이제는 다시 만나면 내 감정 자제하고 en présence à ne rien. 그를 두렵게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라고 하냐면 두세 부드러움으로 내가 그를 설득할 것인데 뭘로? 빨라 두세 부드러움으로 나는 부드러움으로 그를 설득할 것이다. 여기 열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번역 이런 거는 대부분 이 영화에서는 조금 직역적인 번역을 해주면 훨씬 더 그 감정에 잘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두스예요. Douceur. 네, 이런 부분 다시 그 단어를 강조하는 두스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이런 부분이 이 얼마나 그 프랑스와 트리포의 영화는 그 이미지에 대한 사랑 이상으로 보면 그 단어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스타일의 영화거든요. 프랑스와 트리포 자신이 너무나 이 단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적인 그런 느낌을 물씬 받을 수 있는 게 프랑스와 트리포의 영화기는 하죠. 그런 문학적 지향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요. 네, 왔습니다. 전신은 왔다고 하고요. 네, 저기서 이제 드디어 돈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이죠. 누굽니까? 바로 핀슨이에요. 예, 근데 느낌으로 벌써 샌더스 부인이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핀슨인 것 같은데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때요? 거의 It's a long 교차 편집을 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너무 당황해갖고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지 막 안절부절 못하는 이자벨 아자니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천천히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이자벨 아자니의 원래 이름은 아델이고요. 여기서 자기가 이제 그 이름을 감추고 쓰는 가명이 룰리 겁니다. time. 보니까 너무 잘 교육받았고 특히나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눈이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늘어놓는 거죠. 뭐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그런 어떤 그 극단적인 그 열망 자체 때문에 네 시간이 없다고 이제 군대로 복귀해야 된다고 가겠다고 하는데 그때 나타납니다. 알베가 하면서 알버트가 알베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들어가 주주 제법 긴 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한테 완전히 전적으로 속해. 나는 당신 거야. 당신 마음대로 해줘.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나는 당신이 집을 무작정 떠난 거 너무나 확신한다. 부모의 그 어떤 동의도 없었던 거지. 그러면서 몰타에 간다고 얘기까지 해놓고
내 말이면 뭐든지 다 한다고 했지. 다시 건지로 돌아가. 건지라는 곳이 이제 그 프랑스하고 영국 사이에 있는 그 섬이 좀 있는 지역인데요. 사실상 건지는 프랑스에서 더 가까운데도 이제 영국이 끝까지 그쪽 지역을 계속 그 유지해 왔던 거죠. 그래서 건지라는 장소에 여러 가지 이제 섬들 중에 하나가 이제 건지인데, 빅토르 위고는 그 루이 3세가 다시 쿠데타를 해서 그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이제 황제가 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1851년인가, 예, 그 시점에 완전히 프랑스를 등지고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10한 8년 9년 만에 이제 다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건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네, 당신 부모 걱정하고 있을 거야. 네, 얘기합니다. 이 돈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일 처음에 그 서점에 갔잖아요. 그 핀슨 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핀슨 주기 또 다른 거 아는 거 없냐고 했을 때, 그때 서점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 아무래도 빚이 좀 많은 것 같더라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많은 빚을 갖고 있고 늘 돈 문제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핀슨 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4만 프랑의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년 2천 프랑을 받으니까 이제는 그 돈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그 어떤 증명을 할래? 그거 나한테 보여줘. 그리고 내 아버지는 항상 Votre père m'a toujours méprisé. 당신 아버지는 늘 나를 경멸했어. 그러니까 절대 승낙하지 않을 거야. 말도 안 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갑자기 편지 하나를 내밉니다. 어떤 유명한 시인이, 이태리의 시인이 나한테 이런 프로포즈를 했다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거는 유일하게 당신밖에 없다고. 예, 까니자로가 누군데 하니까 아버지의 친구이자 이태리를 대표하는 시인이잖아.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도 반응이 없자, 네, 얘기합니다. 예전에 너 사랑했지. 그렇지만 난 지금은 너 사랑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다시, 예, 갑자기 이제 얼굴을 바꾸면서 돌변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부탁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맴씨 부누메메빠, 날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가 레스모아 부세메,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둬라. 당신의 의견은 중요치 않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그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폭력적인 어떤 거친 그런 행동을 안 하기로 하고 부드러움으로 설득하겠다고, 그렇게 좀 전에 라두스 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극단적으로 변하는 거죠. 네, 편지를 보여주고 당신 괴롭히고 당신 군대에서 내쫓고 그렇게 할 거야 하면서 아주 공격적인 성향으로 했죠. 그리고 다시 다가가서, 네, 그러면서 돈을 저렇게 줍니다. 그 은행에서 그 본인이 엄청나게 기다렸던 그 돈을 받으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네, 도박빚을.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10배는 더 있어야 돼. 근데 이거 받으라고 하니까, 나는 그 짝세터가 꼬먼 깨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이건 선물로는 내가 이건 받지 못하지만 나는 그냥 빚으로 받을게. 내가 언제 갚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감정을 표출하는 거를 이제 이 글로 표현을 하는 거죠. 매번 그 이사벨 아자니 아델은 그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 뒤에는 그걸 유일하게 본인 스스로 그걸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의 하나는 글 쓰는 겁니다.